안녕하세요. 이번 촬영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소 소속 박통과장 윤상입니다. 저는 오늘 어텐션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 두 편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Physics Informed Attention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for Age-Based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라는 저널에 2022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9.9로 컴퓨터 사이언스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BCI에 관련된 언급을 하며 EEG가 사용에 용이하고 저렴하고 높은 휴대성 및 시간 분해 능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고 모터 이미저리가 뇌졸중 재활, 휠체어 제어, 로봇 제어 등 다양한 의료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MIEEG 기반 BCI는 아티팩트나 전자장비와 같은 문제가 존재하기에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접근 방식이 최근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딥러닝은 전처리나 특징 추출 과정이 필요 없으며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모터 이미저리를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제한되었음을 언급하며 특히 일반적으로 CNN 모델이 RNN, 오토엔코더, DBN과 같은 모델보다 더 좋은 모터 이미저리 분류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최근 TCN이라는 이 CNN의 약간 변형된 모델이 제한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TCN은 일반적인 CNN과 달리 매개 변수 수의 선형적인 증가로 모델의 수용량을 확장할 수 있으며, 즉 파라미터 수를 확장할 수 있으며 RNN과 달리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나 익스플로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어텐션은 입력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학습하며 원래 자연어 처리를 위해 제한되었으나 이후 다른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어텐션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이 모터 이미저리 EEG 분류를 수행하였으나 분류 성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단에서 저자들은 ATC넷을 제안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모터 이미저리 신호를 기존 레이어를 통해 타임 시퀀스로 인코딩하고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강조한 뒤 TCN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도록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입력 데이터는 먼저 컨볼루전 레이어를 거치며 로우 레벨의 타임 프리퀀시 정보를 인코딩하며 이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 타임 시퀀스에서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후 이 템포럴 컨볼루전, 이 TC 블록에서는 하이 레벨의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중에서 이 컨볼루전 블록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컨볼루전 블록은 이이진넷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 샘플링 레이터의 4분의 1의 크기에 해당하는 커널을 16개 활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4Hz 이상의 주파수 영역과 관련된 템포럴 피처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선 채널 정보를 학습하게 되며 채널 필터의 개수는 경험적으로 2개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즉 여기가 F1이 16이 되고 높이가 여기가 지금 1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D가 2가 되게 됩니다. 타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8사이즈의 에버리지 플링을 타임 도메인에서 진행하여 샘플링 레이트를 32Hz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32개의 스파셜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이 필터 사이즈는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인 16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P2 크기의 에버리지 플링을 한 번 더 수행하여 샘플링 레이트를 32 나누기 P2의 크기로 한 번 더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훈련 속도를 향상시키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L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텐션 블록입니다. 어텐션의 경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나머지 요소는 무시하는 심리학 기반의 인간의 뇌 행동을 모방하는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핵심 요소는 쿼리, 키, 밸류이며 이 쿼리와 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각의 키에 웨이트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중요한 피처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이 밸류 값에 저장이 되어서 이 합쳐진 밸류 값들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EEG에서는 타임, 쿼리, 밸류가 타임 윈도우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타임 윈도우를 찾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별개로 일부 연구에서는 채널 어텐션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채널을 찾는 방식으로도 훈련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는데 저자들은 경험적으로 헤드의 개수를 2개로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템포럴 컨볼루션 블록입니다. TCN은 레지듀얼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지듀얼 블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절 컨볼루션은 정보가 미래에서 과거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은 네트워크의 깊이를 늘리면서 수용 가능한 정보를 확장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긴 시퀀스, 즉 장기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16개의 인풋을 입력으로 하며 이 제로 패딩을 통해서 출력의 길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훈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커즐 컨볼루션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미래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 시간의 정보만을 훈련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커널 사이즈를 4로 설정해서 이전 4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 해당 시간에 학습을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전 4개의 시간 타임 윈도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첫 번째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딜레이션을 1로 설정해서 모든 윈도우가 훈련에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 블럭에서는 딜레이션을 2로 설정을 하여서 이 한 칸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은 BCI 컴퓨테이션을 사용하였으며 9명의 비용자가 각각 576트라이얼씩 총 5184개의 트라이얼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모터 이미저는 4초 동안 진행되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250Hz, 필터링은 0.5에서 100Hz로 수행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클래스의 경우 4클래스로 왼손, 오른손, 그리고 양발, 그리고 혀 이렇게 4개의 신체 부위로 움직이는 상상을 진행을 하였으며 서로 다른 날에 걸쳐서 총 2세션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훈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서브젝트 디펜던트 방법은 이 모든 피험자의 첫 세션을 트레이닝, 두 번째 세션을 테스트로 진행하는 방법이 진행되었고, 다음으로 이 리번 서브젝트 아웃, 이 로쏘 방법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모델 훈련은 엔비디아의 GTX 2070 8GB짜리 GPU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며,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러닝 레이트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0.001보다 조금 더 약간 낮은 0.0009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좀 경험적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배치 사이즈는 64, 복은 1000회 진행이 되었으며 300회 동안의 로스의 개선이 없으면 얼리스탑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ACT넷의 여러 블록이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ATC넷의 분류 정확도는 85.38%이며 어텐션 블록, 슬라이딩 윈도우, 그리고 템포럴 블록을 제거를 하면은 모두 분류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템포럴 시퀀스 렌스에 따른 성능의 변화이며, 이는 컨버루전 블록의 두 번째 플링 레이어의 이 P2 값의 정의에 따라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윈도우 길이는 17, 20, 28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이 되었으며, 윈도우 개수에 따라 1이면 TC와 동일하게, 그리고 2면은 랭스를 하나 줄여서 이 슬라이딩 해가면서 2번 훈련을 진행하고, 3이면은 하나 더 줄여서 슬라이딩 해가면서 3번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며 성능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TC가 20일 때 이 5개의 윈도우 수에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TC가 17일 때는 160ms의 템포럴 레졸루션을, TC가 20일 때는 225ms, TC가 28일 때는 256ms의 레졸루션을 가진다는 점을 통해 225ms의 레졸루션으로 인코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다양한 어텐션 구조에 따른 변화를 나타냅니다. 먼저 헤드의 차원은 8과 16 두 가지가 테스트되었으며, 헤드의 개수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분류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헤드가 2개일 때, 그리고 헤드의 차원이 8일 때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이 도출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결과는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8차원, 16차원, 그리고 이전에 연구된 이 어텐션 네트워크인 스키젠 엑시테이션 네트워크와 컨볼루전 블록 어텐션 모듈이라는 모델의 이 성능 비교 결과를 나타내며, 역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이 8차원이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최신 연구들과의 성능 비교 결과이며, 제한된 ATC넷이 다른 모델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을 하고 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에 따라서도 이 제한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의 경우 저도 현재 비만 상태리티 코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텐션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공부하던 도중 비록 2022년 제시된 모델이지만 꽤 간단한 구조임에도 높은 성능을 보인 점에서 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공부하며 저널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모델의 경우 아무래도 모터 이미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컨볼루전 블록에서 커널 사이즈를 샘플링 레이트의 4분의 1로 나누어서 4Hz 이상의 성분을 인코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좀 델타 성분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논문은 CTNet
Convolutional Transformer Network for Ease-Based Motor Imagery Classifica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2024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앞선 논문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모델을 활용을 하였으며 역시 모터 이미저리 분류를 위해 모델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PCI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EEG는 뛰어난 시간 분해 능 휴대성 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모터 이미저리에 관한 언급을 하며 과거의 연구자들은 CSP, LDA, SVM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모터 이미저리 분류를 수행을 하였으나 이러한 분류기는 핸드크래프트된 피처에 크게 의존하며 이 불안정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언급을 하며 CNN, RNN, TCN, 오토인코더와 같은 여러 알고리즘이 모터 이미저리 분류에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셀프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가 혁신적인 성공을 촉진하였으며 이는 EEG의 복잡한 패턴을 해독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본 연구에서 CNN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인 CTNet을 제안하였습니다. CTNet은 간략하게 다중 1차원 컨볼루전 레이어를 통해 EEG의 국소적인 템포럴, 스파셜 피처를 추출한 뒤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포함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 가장 중요한 피처를 추출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논문의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BCI4의 E2A 그리고 2B 데이터셋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2A는 9명의 피험자와 22개 채널의 데이터이며 샘플링 레이트는 250Hz, 밴드 패스 필터링은 0.5에서 100Hz, 그리고 노치 필터 50Hz의 노치 필터링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첫 번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과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포클레스, 왼손, 오른손, 양발, 혀 이렇게 4가지 신체 움직임을 상상하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틀에 걸쳐서 2개의 세션에서 데이터가 취득되었고 첫째 날 데이터를 트레이닝, 둘째 날 데이터를 테스트에 활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2B 데이터셋은 2B 데이터셋은 9명의 피험자와 3개의 채널에서 데이터가 취득되었으며 샘플링 레이트, 밴드 패스 필터링, 그리고 노치 필터링은 데이터셋 2A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양손의 움직임을 상상하는 2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5세션 동안 데이터가 취득되었고 트레이닝에는 400 트라이얼, 그리고 테스트에는 320 트라이얼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별도로 다른 날 측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는데 아마 동일한 날에 측정이 된 데이터셋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라고 논문에 표현이 되었는데 앞서 필터링된 데이터를 단순히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여서 이 베리언스를 좀 감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진행을 하는데 아마 다들 익숙하신 이 ADG 어그멘테이션과 좀 동일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였고 단순하게 시계열 데이터를 일정 개수로 이 세그먼트를 하여서 트라이얼 간에 랜덤하게 섞는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모델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델은 크게 컨볼루전 모듈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컨볼루전 모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구와 매우 유사하게 EEG넷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템포럴 필터의 사이즈는 샘플링 넷의 절반 4분의 1로 설정이 되었으며 개수는 첫 번째 연구에서는 16개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필터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는 다른 그룹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후 채널에 대해 학습을 진행을 하고 8사이즈 에버리지 풀링과 컨볼루전 그리고 8사이즈 풀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최종 아웃풋은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이 되며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구조 역시 이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였으며 헤드의 개수 역시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2개를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치며 해당 레이어에선 GELU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최종 총 6개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뎁스가 6개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플래튼 레이어를 거쳐서 분류를 수행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파라미터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 훈련 파라미터인데 본 모델은 NVIDIA RTX 3090 GPU로 훈련이 되었으며 옵티마이저는 아담이 사용되었고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배치 사이즈가 288로 꽤 크게 설정이 되었고 F폭은 동일하게 1000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역시 앞선 연구와 동일하게 서브젝트 디펜던트 그리고 서브젝트 디펜던트
이 세션 1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세션 2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과 리번 서브젝트 아웃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서브젝트 스페시픽 분류 결과, 즉 개별 피험자 레벨에서 세션 1을 트레이닝으로, 세션 2를 테스트로 진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이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위 결과는 BCI4의 2A 데이터셋을, 아래 결과는 2B의 데이터셋 결과를 나타내고, 2A에서는 이 TSF STAN 모델이, 2B에서는 제한된 이 CT넷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A에서 이 카파 밸류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한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파 밸류는 실제 정확도에서 모델이 우연하게 맞춘 정확도를 제외한 값으로 보다 엄격하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로쏘 리본 서브젝트 아웃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은 2A에서는 딥넷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2B에서는 이 제한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빌레이션 스터디의 결과로 모델의 각 구성 요소가 얼마나 정확도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저자들은 대부분의 피험자에서 트랜스포머 모듈이나 이 어그멘테이션을 제거를 하였을 때 현저한 성능 감소를 확인을 하였으며 두 모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로 먼저 피겨 6는 트랜스포머 모듈의 입력 토큰 사이즈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은 작거나 큰 토큰 사이즈는 낮은 성능을 보이며 2A에서는 21대 그리고 2B에서는 15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겨 7은 멀티헤드 어텐션의 헤드 수에 따른 성능 비교의 결과를 나타내며 두 개의 헤드를 사용을 하였을 때 두 데이터셋 모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겨 8은 트랜스포머의 뎁스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를 나타내며 뎁스가 6일 때, 즉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6개 사용이 되었을 때 두 데이터셋 모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주얼레이제이션 결과인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였을 때 이 4개의 클래스 피처가 보다 잘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 논문이 첫 번째 논문과 유사한 구조임에도 2년 뒤에 게재가 된 점을 고려해서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었거나 개선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저널 미팅을 함께 준비하려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첫 번째 논문 대비 TCM 모듈이 빠짐으로써 구조도 더 간단해지고 성능도 첫 번째 논문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을 때 약 1~2% 더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릴레이티드 스터디 부분의 첫 번째 논문의 모델인 ATC넷이 언급이 됨으로써 해당 모델의 구조와 성능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서는 오히려 해당 모델을 제외하고 다른 모델과의 비교를 수행을 하였는데 이게 그러면 좀 어떠한 노벨티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간단한 모델을 사용함에도 유사한 성능을 보였던 점과 결과들을 첫 번째 논문보다 더 잘 정리했다는 점에서 좀 괜찮은 노벨티를 가졌다 생각을 괜찮은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저도 해당 모델들을 실제 제 연구에 적용시켜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면서 공부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제가 현재 6개의 이어 채널 데이터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수의 채널에서도 적합한 모델을 알아보고 연구에 적용을 하고자 하며 다음 저널 미팅 때 어텐션 기반의 이런 소수 채널의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논문 모델이 있으면은 저널 미팅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